오늘은 밑반찬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 음식은 좀 느끼하고 기름기도 많은데 이럴 때 옆에 만들어 놓으면 이 명절 음식보다 이렇게 밑반찬에 손이 더 많이 가곤 해요. 한번 빨리 만들어 볼게요. 첫 번째 할 거는 황태채 이게 무침이에요. 이렇게 봉지로 된 황태를 사면 이렇게 길이가 길거든요. 간혹 가시도 있기 때문에 좀 제거하고 이렇게 먹기 좋게 한 3등분 하면 될 것 같아요. 너무 자잘한 것보다. 보통은 식구가 없을 때는 한 100g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하다가 보니까 100g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저는 요거 다 한번 해볼 거예요. 손질이 됐잖아요. 그러면 찬물에 딱 한 번만 헹궈서 짜볼 거예요. 이걸 그냥 뭉쳐놓으면 딱딱하게 맛도 없는데 또 이거를 물에다가 몇 번 헹궜다 이런 맛이 없어서 안 돼요. 넣자마자 끄집어내면 이물질도 조금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딱 한 번만 해서 금방 건져낼 거예요. 뭐 주무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. 그냥 이렇게 해서 한 번만 휙 끝이에요. 이렇게 하면 이제 물기가 여기 좀 많이 머금었거든요. 너무 꽉 안 짜도 돼요. 슬쩍 한번 짜야 돼요. 그럼 이따 양념이 굉장히 속속 잘 배기 때문에 전분가루 한 숟가락 넣어야 돼요. 한 스푼 넣고 나서 이렇게 손으로 잘 조물조물 해줘요. 그러면 이게 약간 후라이팬에 볶았을 때도 좀 더 쫄깃하기도 하고 맛이 좋더라고요. 자, 이제 이렇게가 팬이 물기가 없어지면 이때부터는 또 너무 달면 안 돼요. 불을 조금 낮추고요. 식용유 한번 넣어볼게요. 한 스푼 정도만 넣으면 돼요. 이렇게 들기름 자체가 빨리 타기 때문에 식용유랑 같이 섞어서 이렇게 볶아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걸 넣고 볶을게요. 이렇게 한번 불에다 볶아주면 훨씬 또 꼬들꼬들해져서 맛도 더 좋게 되고 또 양념이 속속 잘 배여요. 그래서 고기 반찬보다 요 황태채 무침을 온 식구들이 굉장히 좋아해요. 이거는요 실은 지금 뭐 끄잡아 내도 괜찮기는 해요. 근데 조금 더 볶는 게 제 같은 경우는 더 좋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요 정도만 해도 다 됐어요. 이제 불 끌게요. 접시에다 옮겨 놓습니다. 지금부터 이제 요거를 무칠 양념을 여기다가 바글바글 끓인 후에 무칠 거거든요. 진간장 하나 들어가고요. 아까 우리가 했던 게 있으니까 불기운이 있어서 그래서 벌써 칙 소리가 나죠. 한 3개, 아니 2반만 해도 될 것 같아. 여기 이제 우리가 고춧가루 하나 넣어주고요. 꿀도 하나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. 고추장 2스푼. 대신에 조청은 또 제 같은 경우에 넣어주면 이게 윤기도 나고 좋아요. 이제 마늘만 들어가면 되겠네. 한 스푼. 이 정도 되면 한 스푼 충분합니다. 자,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불을 켜야 해요. 자, 이렇게가 서서히 한번 끓이면 좀 끝이에요. 지금 보면 가장자리부터 이제 끓기 시작하거든요.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막 올라오죠. 이렇게 바글바글 끓을 때 지금 바로 집어넣으면 돼요. 이럴 때는 숟가락 한 2개로 이렇게 뒤적뒤적 해주면 여기다 이제 통깨만 좀 넣어볼게요. 그냥 이렇게 솔솔 내 입맛대로 좀 넣어도 돼요. 무침이나 조림에는 이렇게 통깨가 들어가자 고소하기도 하고 또 보기도 좋고. 이제 이렇게 되면 벌써 다 된 거예요. 어유 맛있어 보여요. 한번 맛볼래요. 맛있어. 이번에는 깻잎 장아찌예요. 우리가 보통 깻잎 장아찌 이러면 간장이라든지 이렇게 생으로 먹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생으로 먹으면 이게 생각보다 향이 강하고 이게 호불호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걸 불에다 익혀갖고 푹 쪄서 양념장을 끼얹으면 그 열의 열 다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깻잎을 찐 후에 양념장을 만들어서 끼얹는 그런 깻잎 장아찌를 할 거예요. 여기 이제 보면 손질부터 할 건데 꼭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잘라버리고 하는데 또 못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떼서 먹기가 힘들대요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젓가락으로 하나하나 떼 먹기 좋으라고 떼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. 흐르는 물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좀 물을 약하게 해갖고요. 큰 볼 같은데 담궈서 한번 끄집어내면 다 끝이거든요.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물질 같은 거가 싹 다 빠져나갈 거예요. 너무 수북 사치 말고 이렇게 뺑 돌려가면서
그러면 몇 번 안 걸려도 금방 다 쪄지거든요. 이걸 갖다 우리가 푹 쪄서 하면 줄기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하고 부드러워서 어린이나 아니면은 약간 나이 많으신 분들도 먹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요. 이렇게 다 올려놨으면 빨리 가서 한번 쪄볼게요. 뚜껑을 닫고요. 중불 이상으로 일단 두고 그 사이에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보통은 우리가 장아찌라든지 좀 매콤한 것들을 많이 이용하기는 해요. 보통 청양고추 하나에 뭐 일반 고추 하는데 근데 저희는 매운 거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청양고추는 안 쓰고요. 대신에 밭에서 길른 이런 보라고추라든지 일반 고추, 당뇨고추, 붉게 물들은 거 요거 정도를 많이 썰어서 넣는 편이랍니다. 송송 썰어 볼게요. 자, 요 대파 같은 경우에는 푸른 부분에는 약간 진 같은 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주로 이렇게 양념으로 쓸 때는 흰 부분 요 밑에 것만 쓸게요. 양조간장 하나 넣고 우리 조선간장 하나, 진간장. 간장이 되게 여러 개 들어가네. 다들 요즘 워낙 많은 종류의 간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집집마다 가보면 똑같이 쓰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. 저부터도 이거 다 먹고 나면 세일한다, 뭐 좋은 거 나왔다 하면 또 먹던 거 팽개치고 그걸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양조간장은 꼭 이 제품을 쓰고요. 그 나머지는 좀 바꿔가면서 쓰는데 맛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로 양념장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게 확실히 맛이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맛술도 하나 들어가고요. 올리고당 조금만 한번 넣을 거예요. 한 반 스푼 정도 요거 들어가고요. 또 까나리 액젓 같은 경우도 약간 감칠맛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요것도 많이는 안 넣고 한 반 정도 이렇게 넣어 볼게요. 이렇게 해서 하나, 한 둘 정도 둘 조금 덜 되게 넣을게요.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, 아이고 놀래라. 이거 우리 어머님 짜주신 들기름 아직도 양이 남아있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이렇게 뽕 소리가 나네요. 이거 우리 어머니 농사 지으신 거라 이거 정말 맛있거든요. 다 먹어갑니다.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양념장 맛있는 양념장이 돼요.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두루두루 활용하면 굉장히 좋거든요. 실은 딴 거 없으면 이거 어떨지 밥 반찬으로 그냥 뜨거운 밥에 그냥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. 이게 건더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호박국 넣는다든지 파프리카라든지 양파 같은 거 구워서 이거 끼얹어서 그냥 곁들여서 먹으면 좋기 때문에 이 양념장 한번 만들어서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다 됐고요. 깻잎만 쪄지면 이거 끼얹으면 끝이니까 굉장히 간단하지만 맛은 아주 좋아요. 아, 진짜 맛있습니다. 자, 이제 쪄졌나 한번 볼게요. 아이고, 뭐 이 정도 되면 잘 쪄진 것 같습니다. 안 쪄진 거 없이 고루 잘 쪄졌어요. 켜켜로 올렸더니 이렇게 째로 가네. 일단 이렇게가 식혀주면 돼요. 줄기 부분이 만져보면 이렇게 손으로 말캉하게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 먹기도 좋고 치아 같은 거가 안 좋으신 어르신들이 드셔도 좋아요. 아우, 마늘 안 넣었다. 마늘 내가 안 넣었어. 아, 이거 앞에 눈앞에 두고도 이렇게 깜빡한답니다. 양념장에 이 마늘이 빠지면 진짜 섭섭하죠. 크게 한 숟가락 넣어 볼게요. 자,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한 김이 나갔거든요.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올려놓을 때 이렇게 한 모듬 한 모듬 이렇게 뒀기 때문에 한 6-7장 정도 된다 하더라도 그냥 두고 이렇게 양념장을 끼얹어 주세요. 여기 한번 끼얹고 나면 밑으로 양념장이 저절로 나중에 다 간이 배이게 되어 있어요. 지금 보니까 물기가 조금 나와요. 그럴 때 손으로 이렇게 조금 물기를 짜고 켜켜 이렇게 발라가면 돼요. 진짜 따끈한 밥에다가 올려서 먹으면 굉장히 맛이 좋아요. 자, 이제 완성됐어요. 마지막 반찬은 고구마 줄기 볶음이에요. 요즘 텃밭에 가면 이 고구마가 정말 제일 신나게 많이 자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름 내내 고구마 줄기 볶음을 해서 먹는데 이거는 제가 미리 좀 이미 데쳐놨답니다. 끓는 물에 소금 조금 반 스푼 정도 넣어가지고
예, 집어넣어서 이렇게 색깔이 약간 변할 동안에 익혀주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설컹한 것보다 이거는 푹 익은 게 좋더라고요. 이게 섬유질이 많아서 아니면 이빨 사이 끼기도 하고요. 소화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은데 의외로 이거를 푹 익혀주면 좋아요. 깨끗하게 준비된 거는요. 이렇게 가위로 잘라요. 어떨지 이렇게 도마에 칼 하기도 싫고 이러면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잘라줘요. 근데 보통은 이거를 사람들 껍질을 많이 벗기거든요. 소금물에 한 2시간 담궈놨다가 벗기면 잘 벗기기 지긴 하는데 저희는 한 번도 껍질을 벗겨보고 한 적은 없어요. 이게 껍질째 하는 거예요. 그래도 그렇게 질기지 않더라고요. 이게 식재료는 있는 그대로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여기 고구마 그 껍질에도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그 껍질 한다고 손 밑에 새카맣게 그러면 귀찮아서도 안 먹게 되는 게 이 고구마 줄기라서 그냥 껍질째 좀 푹 익히면 껍질이 있어도 그다지 질기거나 하지 않아요. 오늘은 제가 벌써 2가지 했기 때문에 후다닥 해치우는 빨리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거 할 겁니다. 여기는 실은 매콤한 청양계통 좀 들어가면은 칼칼하니 참 좋기는 해요. 근데 제가 또 나이가 들수록 위가 안 좋아져가 매운 거를 싫어해서 이렇게 집에 있는 거 안 매운 거 저는 쓸 거예요. 풋고추 이렇게 이렇게 조금 크게 썰어요. 여기 들어가는 거는. 고구마 순 볶을 때는 고추류를 저는 좀 듬뿍 넣습니다. 여기 하나만 더 넣어 볼게요. 여기다가 이제 양념장을 한꺼번에 넣을 거예요. 마늘은 좀 듬뿍 들어가면 진짜 좋아요. 제가 오늘 하다가 보니까 양이 조금 많은데 저는 이거 다 넣을 거예요. 그리고 양조간장을 쓸 거예요. 양조간장이 가격은 조금 비싼 대신에 맛도 좋고 확실히 달라요. 조선간장 하나 들어가고 이때 또 감칠맛 나게 까나리 액젓도 한 반만 넣을 거예요. 맛술 하나 넣어주고요. 고춧가루도 조금 넣어볼게요. 그리고 여기다가 들기름 좀 넣을 거예요. 자, 들기름 크게 1스푼 한번 넣어볼게요. 이 양이 이제 별로 없어서 1스푼만 넣고 여기는 대파 좀 들어가 맛있어요. 대파는 이렇게 송송 썰어줄 거예요. 자, 이제 이렇게 해서 갖고 가서 한번 볶아 볼게요. 처음에는 불을 세게 좀 하고요. 지금 여기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간장이랑 여러 가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자작하기는 해요. 그래도 물을 넣고 그냥 뚜껑 넣어서 푹 익혀줄 거예요. 한 100ml 정도 넣을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국물이 좀 제법 있잖아요. 이 물로 이제 서서히 뚜껑을 닫고 그냥 잊어버리게 그냥 두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뚜껑 닫고 근데 그때 불을 만약에 안 낮추면 이게 익기도 전에 금방 타버리거든요. 이렇게 해갖고 은근하게 한 10분 가까이 좀 익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게 은근하게 양념이 배이면서 이렇게 딱 절여지거든요. 냄새도 좋고요. 이 정도 되면 다 익은 것 같습니다. 이제 통깨 좀 뿌리고 마무리 할게요. 통깨는 많을 때는 좀 많이 넣어서 먹고요. 없으면 조금 덜 먹고 그렇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푹 익히는 걸 좋아해서 익혔는데 먹다가 남으면 고등어 조림 같은 거 할 때 이걸 한 켠에 같이 깔아서 하면 맛있거든요. 이미 여기 양념이 다 배어 있잖아요. 요거는 그냥 밥에 비벼 먹어도 괜찮더라고요. 이 고구마 줄기볶음은요, 저희 딸도 좋아하고 저희 조카들도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저희 시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텃밭에 고구마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어쩌다가 한번 들르면 큰 자루로 하나씩 따가곤 한답니다.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시겠지요? 이렇게 3가지 반찬 다 만들어 봤는데요. 레시피 보시고 여러분도 이번 명절에 맛있는 밑반찬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